가뿐한 수감 생활을 한 정원섭 씨. 출소 후에 열린 재심을 통해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. 1심에선 정원섭 씨와 가족들에게 약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갑자기 2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열흘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취소했습니다. 국가의 범죄로 인해 한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분이 있었던 사건인데요. 이게 참 그 당시에 아무 죄도 없는 정원섭 씨가 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건가요? 그거는 그 자료들 보니까 네. 이게 우리나라 경찰의 이제 고질적인 전근대적인 수사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무슨 물증을 채취하거나 증거를 채집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흔히 하는 방법이 주변을 탐문을 해서 주로 우범자나 신상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막 추려서 압축을 해나가는 거예요. 그때 보니까 한 30명은 추렸더라고요. 네. 그중에 이분도 들어갔어요. 정확하게 증거를 잡는 게 아니라, 그렇죠?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. 근데 사생활의 문제라는 것이 왜 발생했냐면 이분이 신학대회를 나왔고요. 네.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까지 하셨는데 그 즈음에 그 8살 큰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음주를 자주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이미 당시에도 아니라는 좀 증거가 있었던 게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만화가게 TV 시청표가 나왔는데 그게 정원섭 씨 가게 만화 가게가 아니라 다른 만화 가게였다고 해요. 심지어? 네. 그러니까 이미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냥 무시했던 게 아닌가. 네. 정원섭 씨 만화 가게는 왕국 만화 가게였고요. 다른 주택 만화 가게가 있었는데 네. 피해자 몸에서 나온 건 주택 만화 가게 TV 시청 쿠폰이었거든요. 그런데 정원섭 씨에게로 몰아갔던 거죠. 몸 안에 일단 다른 만화 가게이긴 하지만 그 만화 가게 표가 나왔다는 것이 또 만화 가게 주인과 연결을 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터널 안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심만으로 너무 쉽게 범인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시 경찰관들은 정원섭 씨에게 불법적인 그 강압 수사로 받아낸 허위 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요. 뭐 아무리 뭐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강압적이고 그 비인권적인 수사를 한 건가요?